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지난 3일 이스라엘 IAI와 유무인 복합 운영체계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카이는 유인 항공기와 무인기를 동시에 체계 개발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으로서 IAI와 공동 협력 분야를 찾아 협약을 맺게 됐습니다. 해당 협약은 국산 소형 무장 헬기에 IAI에서 개발한 무인기를 탑재해 유무인 복합 운영체계를 공동 시연하는 내용입니다. 양사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올해 내 유무인 복합 운영을 시연할 계획입니다. 유무인 복합 운영체계는 적은 인원과 비용으로도 전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미래 성장성도 높을 분야로 여겨져 왔습니다. 현재 한국 육군도 유무인 복합체계 추진을 준비 중으로 신속 시범 획득 사업 등 조기 전력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국산 소형 무장 헬기 LAH와 국내 개발 UAV를 연동하는 것으로 헬기에서 무인기를 조종 통제, 영상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향후에는 유인 헬기 내부 공간에 발사형 드론을 탑재해 군집 자율 비행하며 드론에 내장된 광학 추적기로 정보 수집 및 목표 지정 타격까지 가능한 수준까지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보아즈 레비 IAI 사장은 한국 카이와의 전략적 협력은 한국의 항공 및 방위 산업에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양사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카이는 유무인 복합 운영체계 기술을 축적하고 제품 다각화와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해 수출 사업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으며 미래 산업 분야의 기술 확보를 위해 글로벌 선진 업체들과 협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20년 소형 무장 헬기 LAH 체계 개발 사업에 착수한 지 5년 6개월 만에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습니다. LAH의 주임무인적 탱크 경멸은 물론 공중광석 부대 엄호, 위력 수색 등 다양한 임무가 가능하도록 국산 공대지 미사일 천검, 20mm 기관총, 70mm 로켓탄을 탑재한 강력한 무장 헬기입니다.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이란 항공기처럼 개발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군 전력화 일정 등을 고려해 연구 개발 종료 전 최초 양산 착수를 위한 중간 의사결정 절차입니다. 이후 후속 시험 평가를 실시하여 전투용 적합 여부를 최종 판정받게 됩니다. 이번 판정 획득으로 카이는 LAH에 대한 주요 개발 요구도와 군 요구사항을 충족해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받고 최초 양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이는 지난 2015년 6월 LAH 개발에 착수한 이래 2017년 11월 설계를 마치고 2019년 7월 초도 비행에 성공했으며 2020년 8월 말까지 초도 시험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카이는 소형 무장 헬기 시제기 3대를 활용해 최대 순항 속도, 항속 시간, 수직 상승률, 제자리 비행 능력, 강풍하 운용 능력 등 850여 시간 동안 3,600여 개 조건에서 비행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이외에 엔진 성능 시험, 무장 시스템 시험, 항법 통신 장비 시험, 임무 장비 시험, 혹한기와 혹서기 테스트 등을 통해 항공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비행 성능과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카이는 공대지 미사일 및 터렛권 발사 시험 등 LAH 무장 운용 능력과 미사일 경보 레이더 경보 수신기와 같은 생존 장비 성능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후속 시험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카이는 2022년 6월까지 4천여 개 항목을 추가 입증할 예정이며 후속 시험 평가가 완료되면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고 2022년 말 LAH 개발을 완료하게 됩니다. 중형급 기동 헬기 수리온에 이어 LAH 개발을 통해 고난이도의 무장 통합 기술의 확보가 가능했고 이를 통한 군 전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철저한 후속 시험 평가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소형 무장 헬기 LAH는 육군의 오래된 공격 헬기인 AH-1S 코브라와 500MD를 대체하기 위해 공격 헬기를 해외 기술 도입을 통해 국산화하는 사업입니다. 공군의 F4와 F5가 오래된 기체이듯이
육군에서도 이들은 도입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퇴역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대체를 위해서는 2021년까지 민수용 헬기를 먼저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엔진 성능을 8% 정도 향상시키고 항공전자와 사격 통제, 무장 등을 장착해 2023년까지 소형 무장 헬기를 개발합니다. CJ1호기는 이미 2018년 연말 조립이 끝나 출고됐고 현재 각종 다양한 비행과 무장 테스트를 받으며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장착될 표적 획득 제시장치는 가시광선과 적외선을 이용해 낮이든 밤이든 표적 영상을 획득한 뒤 이를 계속 추적하면서 조종사에게 시야를 제공합니다. 4개를 독립적으로 추적해가며 조종사가 가장 위협이 되는 표적을 골라 사격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공격 헬기의 필수적인 공대지 유도탄 천검도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탐색기를 통해 레이저 유도가 끊어져도 인공지능을 통해 2만여 개의 표적 형태를 미리 기억해 두었다가 표적을 식별해 추적하게 됩니다. 천검은적인 줄 알고 공격했던 목표가 실제로는 민간 차량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명중 직전 중단이나 목표 변경도 가능합니다. 육군의 대형 공격 헬기 자리는 미국에서 도입한 AH-64E 아파치 가디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중형 공격 헬기는 코브라, 소형 공격 헬기가 500MD지만 오래됐고 성능 부족으로 대체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공군이 이른바 하이로우 믹스로 성능이 높은 전투기와 비교적 낮은 전투기를 임무에 맞게 혼용하듯이 육군 공격 헬기 또한 이 같은 조합이 필요했습니다. 즉 성능이 높은 전투기는 AH-64E, 상대적으로 낮은 전투기는 LAH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LAH는 코브라나 아파치처럼 처음부터 본격적인 공격 헬기로 만들어진 기체는 아니며 민수 헬기를 기반으로 개조해 무장을 장착한 무장 헬기입니다. 조종석도 전투기처럼 전방석과 후방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성된 병렬형입니다. 다만 이 방식은 전용 공격 헬기보다 필연적으로 동체의 너비가 넓어져 피탄 면적이 넓어지고 구식 기관총이나 대공포가 주를 이루는 북한군의 대공함망이 헬기에 집중되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전투기와 달리 헬기는 이러한 방식의 대공함망에 노출되기 쉬워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다만 방위사업청과 카이는 이러한 문제를 최신 항전 장비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영렬식의 경우 오른쪽 좌석이 무장사라면 왼쪽에 있는 표적은 보이지 않지만 왼쪽에 앉은 조종사가 표적을 보고 이야기해주면 곧장 자신의 통합 헬멧 시연 장치를 통해 획득한 영상을 받아 공격이 가능합니다. 아직 개발 계획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확장성 가운데 하나이자 또 다른 장점으로 제시되는 것은 유무인 복합 체계입니다. 현재는 지상통제소에서 무인기를 모두 조종하지만 이 권한을 LAH가 인계받아 위험한 지역에 헬기가 가기 전에 미리 무인기로 확인하는 등으로 약 50%의 생존율과 작전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 무장 헬기는 기동 헬기를 기반으로 개발된 만큼 본격적인 공격 헬기와 달리 뒤쪽에 사람 등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발사관 방식의 드론을 싣고 이를 공중에서 발진, 헬기에서 조종하며 정찰을 하다가 적을 발견하면 곧장 그 드론을 통해 타격할 수 있게 됩니다. 위험한 지역에 헬기가 직접 가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드론을 발진시켜 미리 보내 정찰을 할 수 있고 드론이 격추되더라도 인명 피해가 없다는 점에서 전용 공격 헬기와 비교해도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셈입니다. 아파치와 코브라, 바이퍼, 500MD 등 우수한 기체들 가운데에서도 LAH는 기동성이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우수합니다. 미래 전장 환경, 도심지 등에서 전투를 할 때 체구가 크지 않으면서도 날렵하고 정밀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수십 년간 최강의 자리를 차지한 아파치보다는 엔진 출력 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지만 나머지 무장, 통신, 항법 등의 장점을 활용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